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노년에 바라보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60, 70년대. 그땐 6.25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라 국민 대부분은 엄청 가난했었죠. 당연히 고기나 우유, 빵과 같은 영양가 높은 음식은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고 늘 배가 고팠기 때문에 당시 저를 포함 대부분의 아이들의 식탐은 엄청났었습니다. 그 가난을 정통으로 맞은 우리 세대는 그래서 영양이 충분했던 우리 자녀 세대보다 체구가 훨씬 작기도 하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우리가 품었던 소망은 참 단순했었습니다. 잘 먹고 덜 춥고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 사는 것,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시절 잘 산다, 부자다 라는 말은 곧 행복하다 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80, 90년대를 지나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살아가면서도 이 행복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바랬던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매 순간마다 해결해야 할 걱정거리가 있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경은 늘 예민하게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고 바쁘게만 살다 보니 차분하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젊은 날 우리는 행복을 특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대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시키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벌거나 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행복은 현재가 아니라 늘 미래에만 머무는 대상이었습니다. 정해놓은 목표 지점에 애쓰고 애써 도착했다 싶으면 숨겨진 새로운 목표가 나타나고 그래서 행복은 또 저만큼 물러나 있게 되곤 했죠. 사실 노년이 되어서도 이와 같이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젊은 시절은 성장하고 확장하고 성취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를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주된 관심을 외부 세계에 맞추고 살아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성장은 이미 정점을 지났고 우리는 쇠락의 영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속지 말아야 할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쇠락은 비극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어져 낡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망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부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적 가치만 남기는 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년에 접어들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시력, 청력, 치아, 관절, 근력, 신진대사 등 모든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자꾸 보내옵니다. 이 신호가 낯설고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래서 예전에 그랬구나 하면서 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죠. 노년이 되면 사회적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책임의 범위와 소유하던 권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시간은 많아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하고 이게 지루한 건지 외로운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황도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마침내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늙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내 젊음을 도둑맞은 것 같은 일종의 불운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몸은 이미 노년에 와 있는데 행복의 기준은 여전히 젊은 날의 성취와 확장의 가치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오늘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마음속엔 불만족과 분노, 괴로움이 끊임없이 일어나 나를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전혀 다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성공이나 발전의 가치는 내려놓고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쇠락의 길로 접어든 우리의 몸은 분명 기능이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정신은 오히려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성숙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시간은 나를 확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성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겨난다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다 나의 행복을 맡기지 말라. 행복을 외부에 넘기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고 경고했으며 이어서 행복이란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내 삶을 머물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가 말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행동, 나에 대한 평판, 운과 불운, 그리고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은 나의 외부에 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통제 가능한 나의 영역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내 생각, 내 관점, 그리고 나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가 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쓸지 아니면 창가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지는 오직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과 타인의 시선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죠. 하지만 그 비를 바라보는 내 태도는 우리 마음이 결정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바로 이 마음속 평온을 지켜내는 힘에서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주지 않는 것.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끝까지 묵묵히 응원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나의 주권입니다. 또한 나를 향한 타인의 비난이나 평판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통제 영역 밖에 있죠. 하지만 그 무례함에 내 평온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나 자신만큼은 내가 끝까지 귀하게 대하겠다는 마음, 그것은 온전히 나의 영역입니다. 낡아가는 내 몸도 한번 볼까요? 약해지는 몸의 기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 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정성껏 보살피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간 과거입니다. 고치고 싶은 과거에 둔 미련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에 묶여 오늘을 망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이성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붙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채는 힘입니다. 그런 잘못된 집착을 가려내는 분별력, 그것이 노년의 진짜 실력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마음의 방향만큼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단단한 결심, 그 이성적인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여 흔들리지 않는 노년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우리가 옳게 살고 있을 때 행복은 결과처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순간 다시 외부 조건에 삶의 주권을 넘기게 되고 행복은 도달할 수 없는 지평선처럼 자꾸 나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행복을 찾아 멀리 헤매지 마세요. 노년은 행복을 쫓아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조용히 머무는 것, 흔들리지 않는 하루, 과하지 않은 기대, 내 몫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이성의 초점이 정확히 맞춰지는 순간 흐릿했던 세상이 선명해지면서 내 마음과 우주의 이치가 어긋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다운 행복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노년의 행복은 요란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삶의 어느 시기보다 가장 단단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소란이 잦아든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노을빛 시절이 평온과 지혜로 붉게 물든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